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처음부터 기본이 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으니까 봄이 되면 우리가 만물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는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양간이라겠어요, 음간이라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양간이다. 그러니까 간목이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을목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이라고 온 거는 전부 다 뭐다? 간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배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뭣도 함께 올라간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이 앞 시간에 잠깐 했는데 예를 들면 전에 그 명리 고전에 보면 아신 분들 있을 텐데 도충이라고 있어요. 도충. 옛날 사람들이 고민해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이. 저 같으면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막 지장간을 파헤쳐봐도 없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관이 없는 사람, 재관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재관도 없는데 재도 없는데 부자고 관도 없는데 막 어디 관직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명리한 사람들이 막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이론들이 뭐다? 어마어마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고생도 했어요. 어? 그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진짜 고생했어요. 온갖. 근데 그 원인은 전부 음간에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무시해버린. 도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도충? 도충이란 건 뭐냐면 그 사오미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 뭐가 강하죠? 화가 강해. 근데 그 사람이 관이 수라면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를 쓰고 있는데 수는 없고 사오미가 강한데 어떻게 수를 쓰냐. 그러니까 도충은 이론을 만들어요. 하나의 오행이 엄청나게 강하면 또 오행으로 갔죠. 반대편 오행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도충이에요. 도충. 화가 강하면 뭘 불러오고? 수를. 수가 강하면 화를. 목이 강하면 금이 강하면 이렇게. 그게 도충 이론이에요. 도충. 어느 오행이 강하면 반대편 이론. 그래가지고 여기가 관이 숨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관을 이제 이해된다. 근데 또 도충도 없어. 도충도 없으면 허자론도 엄청나게 책 한 권을 써요. 책 한 권. 책 한 권 또 나와 있기도 해.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뭐 중간에 끼어 있는 글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지장간에 글자를 쓴 거는 보통이고 아니면 하나도 없으면 막 형으로 불러오네. 형 합격. 또 뭘로 불러오네. 온갖 이론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명리 기본 이론은 다 무너져버리고 막 이상한 지역적인 것들만 막 발달해버려. 그럼 그런 거 많이 배워놓고 나는 진짜 공부 많이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면 섬세한 걸 배우러 왔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이지 않는 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수를 관으로 쓰고 있어. 근데 팔자에 사오미가 강해. 그럼 사오미에서는 뭐가 강해요? 병화하고 또 병화하고 제가 이제 여기 이거 하다가 생각났어요. 간목하다 신금이니까 병화 속에가 뭐가 있다? 병화는 여름이잖아요. 그럼 여름의 반대가 뭐예요? 겨울이죠. 겨울은 수죠. 수에 보이지 않는 음간은 뭐예요? 개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화하고 개수는 똑같아. 그 다음 병화하고 무토도 화토동법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사오미에는 수가 있다 없다? 사오미에는 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개수가 걸록, 제왕, 쇠. 다시 말하면 병화나 개수나 똑같이 12운석을 써요. 지금 막 숙제를 이렇게 내면서도 숙제를 내가지고 막 하면서도 아직도 은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쉽다. 너무. 어떻게? 반대편 계절의 음간을 생각하면 돼요. 여름에는 화다. 근데 그 화가 뭐다? 초등학생들 유치원도 모두가 다 아는 화가 뭐예요? 병화예요. 병화. 여름에는 병화. 가을에는 금이라고 하지 말고 가을에는
경금. 겨울에는 임수. 봄에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인 거고, 아까 유치원생도 아는 거고. 봄에는 막 만물이 솟아나죠. 유치원생한테 들어오면 예 이렇게 대답하죠. 여름에는 엄청나게 무덥죠. 이거를 화라 합니다. 화. 그러면 예 다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다? 병화다. 병화. 눈에 보이니까. 이게 누구도 아는 것은 전부 양간이에요. 눈에 보인 건 누구나 알잖아요. 저 사람 오늘 옷을 무슨 옷 입었어? 보면 다 알잖아요. 방송에 이렇게 나온 거 눈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이런 건 전부 양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신문에 난 거는 전부 양이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것들을 흔히 그 무슨 뭐 데스크라든가 아니면 방송사에 뒤 조종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뭐 기자나 이것들은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읽은 사람이 음양을 진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화는 무엇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오미 때 어떻게 저렇게 사오미인데 수를 쓰는 거지? 수가 관이도 도대체 없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허자로 도충 수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거 이해한 사람은 쉽다 어렵다? 안 쉽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는 병화가 있으면 여기는 뭐를 쓰겠다 여기다 뭐 써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는가요? 개수가 보이지 않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간이에요, 음간이에요? 음간이니까 이 사람은 실내에 쓴다, 실외에 쓴다? 뭐 포도대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고, 되게 장들은 밖으로 드러나요, 장. 검찰총장 하면 우리 막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참모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를, 사오미 때 개수가 걸록, 제왕, 새에 이르니까 저 사람은 수를 잘 쓴다 못 쓴다? 쓴다. 어디서? 실내에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자리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는 경금이다. 그럼 속에 뭐가 있다? 요거는 가을이다. 그러면 이 반대편 계절에 간목이니까 음간, 을목을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12운성 다예요. 이 저울을 눈금이 정확한 저울을 갖다 대자 이 말이에요. 어디다. 어디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임수. 임수는 누구나 안다 모른다? 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지금 비 오는 줄은 누구나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잖아요. TV도 이렇게 나오고 옆에 밖에 쳐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거는 임수예요. 임수. 이거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수증기로 존재한 거 그것들은 개수예요. 개수.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은 무시. 그 다음에 임수 속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자 임수는 겨울이다. 그러니까 겨울의 반대편 여름에 여기가 병화가 적어졌으니까 여기다 정화를 쓰고 여기가 무토가 적어졌으니까 여기다 기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다예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이해를 한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저울을 하나 좋은 거 갖고 있는 거예요. 눈금이. 그래서 무슨 고구마든 양파든 뭐든지 갖고 와. 나는 다 재버릴 테니까. 근데 저울이 적은 놈 있고 큰 놈 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저울 적은 놈으로 쌀 한 가마니 갖고 와버리면 그럼 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을 좀 크고 튼튼한 걸로 해야 돼. 그러려면 좀 공부가 더 많이 돼 있으면 좋다. 이 원리 자체는 쉬우니까. 저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좀 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것이 이제, 임수도 3개로 쪼개보자. 3개로. 그래서 여기를 그냥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엉성해. 그러니까 해와 좌와 축과, 여기도 봄이라고 하는데, 봄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가을에는 모든 것이 내려가는데, 이거는 양간을 말해. 양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높은 데가 있고, 여기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겨울은 어째요? 추워요? 더워요? 물어보면 모두가 추워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양간을 말한 거야, 양간. 근데 겨울에도 따뜻한 것이 있어요. 속에. 우리 몸속은 겨울에 어떨까요?
우리 몸속은 겨울에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얼마 전에 옆주인가 목욕탕을 갔는데 주인이 딱 온도를 쟀다. 온도를 재더만 거기에 37.5도 이상은 못 들어온다고 딱 써졌어요. 근데 내가 37도가 딱 나왔어요. 나보다 달려왔어요? 이렇게 물어. 아니, 그때 비 왔는데 내가 뭐 달려오겠어, 목욕탕 가면서. 근데 37도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라고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온 거를 설명하더니 한번 다시 또 딱 이마에다 총을 싼 거예요. 그래도 막 이제 36.9로 그 조금 차인데 내려가. 그러니까 아까 달려오신 것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말해. 그냥 거리를 이렇게 걸어왔겠죠. 그러니까 몸에 더운 날이니까 땀이 나고 오니까 좀 온도가 높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신통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6.5도 신통하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지금 그 온도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36.5, 36.7 막 이렇게 막 적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우리 몸의 내부에는 겨울에는 우리가 춥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 몸 속에는 어쩔까요? 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밖은 엄청나게 추운데 속에서는 팔팔 끓으니까 36.5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몸속에 있는 겨울에 몸속에 있는 그 열은 정화다, 병화다? 정화다, 정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밖에는 엄청나게 추운데 방 안에 오니까 온도가 좀 더 높다. 이거 정화다. 난로 폈다. 뭐 방에 방바닥에 불을 넣었다. 이것들이 다 정화예요. 정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겨울에 지하수를 퍼내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샘물 먹었잖아요. 펌프질 해가지고. 그럼 겨울에 막 물을 퍼내. 그러면 따뜻한 물 나와요? 찬물 나와요? 따뜻한 물. 겨울엔. 근데 여름은 또 반대예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나와. 그러니까 겨울에는 실내에는 다 살려고 따뜻해집니다. 아까 몸도 계속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속이 어쩐다? 우리 뱃속이. 여름에는 속이 뱃속이 시원하다. 아니 시원하다. 차다 안 차다? 또 대답 안. 차다. 여름에는 차 밖에가 너 이렇게 더운데 그러니까는 여름에 잠잘 때 배를 덮어야 된다, 안 덮어야 된다? 그 안에도 찬데 여름에 찬 거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속이 찬데.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뭘 먹는가요? 네, 탕 먹잖아요. 탕. 복날 같은 때 뭐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 몸에도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되고 이 자연 우리가 사는 환경에도 적용이 되고 그 예외 없이 적용된 아까 모든 사람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36.5도, 37.5도가 넘어가면 여기서 다 쫓아내는 그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놈을 임수가 이때는 엄청나게 껍데기에서는 강하다. 그래서 걸로, 제왕, 쇠. 이것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이제 걸록, 제왕, 쇠 다음에는 뭐예요? 병사, 묘, 절태양 이렇게 되죠. 12연성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일단 어렵고 아까 또 기존의 그 12운성 표가 음간이 그렇게 되니까 하기가 싫어버려. 이게 가르친 사람도 그냥 배운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가버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보면 수학 같은 경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럼 서로 빼버려. 서로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때 입시학원에 있을 때 뭐 성문 기초영어하고 성문 종합영어란 것이 있는데 종합영어는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그거 안 해. 근데 자존심 있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나는 진짜 이 어려운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공부 잘하는 놈들 모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돈 벌기 싫다 그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몇 명 돼도 안 해. 그래갖고 질문도 어려운 거 하고 서로가 피곤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엄청나게 쉬운 것만 하면 돼. 항상 기초반 모집합니다. 기초반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그렇게 무조건 쉬운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왔다가 또 금방 사라져버려. 그럼 또 다음 달에 또 와.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그렇게 가. 근데 아까 공부 잘하는 놈들, 그런 애들은 그냥 뭐 고민이 많은 놈들이 와가지고 질문도 또 어려운 거 하고 서로가 막 힘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피하고 싶지. 그냥 대충 살고 싶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진짜 나는 이 지역의 인재를 한번 키우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생은 이거를 못 가르치는데 나만이 가르칠 수 있어. 학생들도 공부 많이 한 놈들이 도대체 이런 거를 가르쳐줄 선생이 없네, 이 지역에는. 막 이렇게. 근데, 소문이 나. 저 선생은 올 수 있다더라. 그 수학 같으면 수학 투어 막 있잖아요. 이과들이, 한 사람들. 뭐 공통 수학인가 뭔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은 거는 막 선생님들 널려 있어요. 근데 고3 부분에 어려운 부분 한 것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 장사가. 그래서 12운성을 못하고 12운성을 이해한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공부하러 오고 또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거를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개로 쪼갠 거를 다시 좀 우리는 세부적으로 해보자. 아까 저울을 좀 크고 튼튼한 놈을 해가지고 쌀 한 가마 들고 온 사람도 어쩐다?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인묘진, 사오미.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거는 다 외우고 있죠. 절태양, 그 다음에 생욕태, 이거, 12운성, 이 용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많다겠죠. 장생, 그 다음 뭐예요? 목욕, 관대.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해요. 관대 하면 어디지? 관대? 관대가 어딜까? 관대. 관대는 취직했다. 이렇게 생각해. 관대는 이제 공부 끝내고 막 취직하네. 관대.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지가 목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관대 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 관대는 취직했다. 이놈 목에 힘 들어갔다. 근데 어른들이 보니까 어쨌다. 다시 말해, 난 취직했다. 대학교 졸업해갖고 어디 합격했다. 이러니까 저만 합격한 줄 알아? 왜냐면 다른 사람 막 박수 쳐주잖아요. 너 그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다. 아니면 이번에 무슨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뭐 취직했다. 이렇게 되면 잘했다고 해주죠. 근데 이 박수를 쳐줄 때 항상 그 속은 뭐가 있다? 고생길 열렸다. 이렇게 뭐라겠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어쩐다? 너는 고생길 들어섰다. 군대 가면 막 술 사주고 막 뭐 이렇게 하죠? 너 고생길 열렸다. 유치원 가면 예쁜 옷 사주고 가방 사주고 아이고 잘 이제 가네 엄마 품 떠난다. 관대에 다 그 새 옷 입은다. 관대. 그래서 관대를 딱 하면 이제 머릿속은 그 생각이에요. 그 다음 목욕 오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생각이에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독립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목욕은 독립하면. 이게 사주에서 아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욕이 왔다. 자나 뭐 묘나 이거 목욕이 왔다. 그러면 이놈은 전부 목욕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 좌우묘유에 해당해요. 왕지에 해당해. 저간에는 잘났다 그래. 근데 너는 아직 독립할 때가 아니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열심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목욕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도화라고 돼. 그러면 도화란 말은 이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 아까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에요. 언제 제일 좋냐면 취직 공부할 때 그때가 좋은 때예요. 목표를 갖고. 그렇죠? 나는 뭐 어떤 먹으면 너 뭐해? 공무원 시험 준비해. 뭐 열심히 해. 돈은 부모가 좀 대주고 알바해서 벌고. 그래서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이쁘다. 너 뭐해? 대학교 가려고. 입시 준비하려고. 취직하려고. 이게 목욕이에요.
이게 목욕 하면 그 추상적인 목욕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처럼 그때다. 근데 독립하면 된다 안 된다? 독립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목욕의 단계에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면 사업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이 배워. 그럼 그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요? 목욕이면. 지금 현재 독립 안 되니까 배우라겠잖아요. 뭐 하려고요? 식당 하려고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식당 개업하면 돼야 안 돼요? 목욕이면? 안 돼. 그럼 어찌해야 돼? 배워야 돼. 어디 가서? 남 밑에 가서 배워야지. 선생한테 배워야지. 선생. 그럼 어디 좀 큰 식당 가서 잘된 식당에 가서 배워야죠. 어디 동네 조그마한 식당에서 배우면 배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뜻이 크다면 큰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책을 통해서 보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가서 직접 실습을 해보고. 근데 거기서 월급 받고 꼬북 노릇하면서 심부름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배운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도 얼마나 크고 막 이쁘고 잘나고 막 그랬죠. 근데 선생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그 단계가 목욕이다. 장생이면 독립하면 된다 안 된다? 장생이면 애기예요. 애기. 출생신고를 하는 어린아이. 학교도 안 가. 근데 그때 무슨 독립을 해요? 뭔 힘이 있다고 그래? 근데 장생이면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말하는 책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죠. 뭐 통근에서 한다. 천만에 맞습니다. 요놈은 이제 막 출생신고인 거다.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뭔 힘이 있어요, 거기가. 장생이 힘 없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그럴수록 철저하게 누구 지도를 받아야 된다? 어른, 윗사람의 지도를 받아. 그러니까 이놈 어디 가서 자기 위에 있는 막 줄 서 있는 사람들 밑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너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평생 너는 평교사로 가는 거예요. 평교사로 제대를 해. 평교사로. 교감 교장이 안 되고. 그럼 너는 될 생각도 없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될 생각이 없어. 아예. 경찰 같은데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경찰은 계급사회니까 막 승진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내가 아는 몇 분은 그런 거 없어. 아무 승진에 대한. 제 생각에 승진 그 시험 공부를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해. 그냥 이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아까 장생이나 목욕이나 이런데 팔자 원국에서 딱 걸려 있는 사람은 뭐가 일간이 아니고 식상이, 재성이 막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식상이 만일에 아까 장생에 걸려 있다. 그럼 식상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새로운 일을 추구하겠구나. 그렇게 하죠? 식상은 뭐다? 새로운 일은. 근데 그 새로운 일을 뭐 하냐? 스케일이 크다 적다. 장생은. 아까 이놈 혼자 절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해도 엄청나게 크게 한 사람이 있고 뭐 몇 개씩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국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조그맣게 한 사람도 있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한 사람도 적자로 막 누적된 사람이 있고 조그맣게 어디 한쪽 구석지에서 해도 엄청나게 억자를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저 사람 원래가 장생 이게 의욕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아. 너는 맨날 그렇게 독립하지 않고 그렇게만 있냐. 이제 학원이다 학원.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맨날 그냥 영어 학원 선생님 50대 돼도 어디 밑에서 그냥 계속 월급 받고 누구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독립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팔자예요. 그 다음 그게 좋다는데 본인이. 장생, 목욕, 관대했죠? 이제 이해됐죠? 구별됐죠? 이 사람들은 혼자 잘하는데 관대에서 이제 취직을 한대. 취직하고 이제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막 뭐 화분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뭐 봉투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 왜 그런다고요? 고생길 열렸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달, 두 달 됐는데 가서 어쩌냐, 뭐 장사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이제 고생길 열렸는데, 이제 본인은 뭐 보나마나 엄청나게 힘든데 새로운 일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대 다음에가 뭐예요?
그거 막 우리가 숙제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관대 다음이가 뭐든가요? 걸록이에요. 그럼 걸록에서 인생에 최고로 열심히 살 때가 걸록과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록, 관대, 걸록, 제왕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항상 상담이라 한다는 거는 그 인생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크고 작고 원국에서 결정이 돼요. 원국에서. 근데 지금 현재 걸록, 제왕, 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기는 전부 아까 마치 걸록, 제왕, 쇠 나이로 말하면 뭐 한 30대, 40대, 50대 이때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때를. 그래서 팔자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냐면 나이라겠죠. 나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을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그럼 봄이 되면 이놈이 이제 성장하는 애. 팔자가 어떻게 생겼던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이가. 그 다음에 여름의 시기는 지금 뭔가. 그 다음 가을은 이제 결실 수학. 아이들도 커가고 아이들이 결실이에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게 결실이고 또 아니면 이 가을을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해. 나는 한평생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뭐를 해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살까? 이것저것 하다가 막 이렇게 가버릴까? 목표를 정해야 된다, 목표를. 그러다가 이렇게 가고. 큰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이미 저기 막 50대, 60대 이렇게 돼버린 사람한테는 뭐 큰 그림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이게 커가는 뭐 어린애나 청년 이런 애들은 큰 그림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이 팔자보다도 훨씬 우선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여름이 이 모든 사람은 팔자가 달라도 여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운이에요. 운. 근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온다 그죠? 오늘 전국적으로 이제 온다 간다 당분간 며칠. 그럼 이 비가 왕이에요. 왕. 팔자 이거 아무 개인의 팔자는 의미가 없어요. 개인의 팔자는 그냥 내 하나의 작은 작용.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운의 큰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이죠. 큰 그림. 명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학문이다. 큰 그림 인생을 한 번을 딱 걸고 그려줄 수 있는. 그럼 지금 내가 60대 70대니까 앞으로 어쩌란 말인가. 그럼 남은 인생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상담할 때 젊은이가 29살 먹은 젊은이가 저기 벨기에인가 거기서 유학을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근데 그 애가 석사까지 마치고 이제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 박사를 해야 될까? 취직을 해야 될까? 한국에는 오기 싫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에 와 있고. 그 애가 이제 해야 될 거고. 또 한 분은 한 70대 여자분이 또 엄청난 커다란 꿈을 갖고 인생 역전을 이 인생을 내가 한바탕 해보고 싶은데 이 것을 갖고 이제 상담도 엄청나게 둘이 대조적이다. 젊은이한테는 근데 아주 그 서울에서 이렇게 뭐 KTX 타고 내려가고 또 저 있는 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힘든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교수인데 자기는 명리를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내 팬이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명리 공부를 하시고 있는갑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라. 왜냐면 얘가 의욕이 없어. 목표를 잃어버렸어 이제. 석사까지는 부지런히 한국에 방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이러니까 뭐 대학원을 가라. 아니면 어쩌면 좋겠다. 이런 거. 근데 일단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12운성에 의해서 오는 흐름을 보죠. 오는 흐름. 그러니까 올해가 자다. 내년이 축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올해 지금 8월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 그러고 이제 곧 나가. 그럼 이제 가서 뭐를 하냐. 한국에 있기 싫고 거기서
직장 잡고 다 이제 그래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30대, 40대, 50대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큰 그림을 1년 동안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른 말을 못 알아먹어. 1년 동안 뭘 생각해요? 네가 30대, 40대, 50대 때 해야 될 일 그때 뭐를 하고 나는 한평생을 살지? 이 생각을 1년 동안 하라겠어. 여행도 다니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막 만나면서 다니는데 나는 뭐를 해야 될 것인지 목표를 가야 돼. 목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금방 말귀를 알아먹고 뭔지 알았습니다.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 달이 아까워? 지금 결정을 해버리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1년 동안 너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애가 똑똑하다는 것이 이렇게 말해. 자, 나무가 태어난다. 나무가. 그럼 나무는 언제 준비를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명리에서 맨날 한 거죠. 나무는 언제 준비를 할까? 그러니까 그 애가 겨울이라고 했어요. 겨울 전일 수도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목은 언제 준비를 한다 그죠? 여기 가을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기 갑목은 여기서 준비를 해요. 이 병화는 여기서 준비를 하고, 여기 있는 경금은 여기서 준비를 하고, 이 반대편에서 준비를 해, 자연은. 근데 그 말을 얼른 알아먹었어요. 애가. 그럼 이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봄에 이렇게 싹이 나온다. 사람도 그래야 된다, 사람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그건 이제 약간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학교에 가면 그 성적 처리를 한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일을 계속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학생들 시험을 봤어. 그러면 성적 처리, 그 담당 과목 선생이 해야지, 누가 해?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받은 순간부터 걱정을 하고 일을 해. 몇 개 조금 해놓고, 또, 아이고, 잡무 많네. 하고 또 몇 개 또 해놓고, 아이고, 참, 뭐 선생님 가르친 게 일만 해야지, 뭐 이렇게 잡무에 시달려가지고, 막 불평하고 다니.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그 일을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시험을 봤네?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오고 있다. 그러면, 성적 처리해야지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갖고 딱 오늘 해야지 하면 두세 시간 딱 잡고 그때 딱 다 처리해버린다. 내면 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 계속 자꾸 이것인지 저것인지 공부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책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 때 딱 몰아가지고 그 전에 생각은 계속해. 지금 뭐 1학년, 2학년에 뭐 있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탁 몰아서 해버린. 여기 있는 많은 사람 분들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항상 뭐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이 명기공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항상 할 수 있어. 차 타고 가면서 여기 오실 때 멈추는 시간 걸리고 하면 그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없어도 돼. 머릿속으로 12연속 표를 그려볼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가 탁 한번 쓴다든가 숙제를 한번 해야지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한 서너 번 탁 이렇게 써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간목 을목 해놓고 또 놀고 또 뭐하고 병화 정하고 아이고 뭔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잘 알아먹고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는. 그래갖고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갔어요. 또 한 명 딱 70살 먹은 할머니. 제가 볼 때 할머니 본인은 아주 젊죠. 마음은 청춘이다. 근데 그분이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박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몇 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한테 무슨 콩고물이 떨어져도 몇 억이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역전을 한번 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디까지 이야기한가 해가지고 그 남자는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사람 지금 뭐 한대요? 계속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타타타타 이야기해. 그 사람이 만지면 모든 것이 좋아져 버리고 그 사람이 주는 뭐면
그 돌을 갖다 놓으면 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르는 것이 없어, 모르는 것이. 이 사람 편인기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한테 이제, 그래가지고, 100% 그 사람을 믿고, 그래서 돈은 투자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안 했다. 진짜 다행이네. 그리고 다 듣고, 그 사람은 코로나도 날 수 있다게? 그 사람은 코로나도. 근데 그걸 또 믿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 말이 다 끝나니까 이야기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를 낳는 그게 이만큼만 있으면 전 세계로 얼마나 떼돈을 벌겠어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돌을 갖다 놓으면 딱 방향이 어디 뭐 책상 밑에든지 농 밑에든지 갖다 방향에도 그 자리다 놔야 된단가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 풍수한 사람들 갖고 오면 엘로드라고 있어요. 엘로드. 그럼 뭐 오른쪽으로 돌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 그 박사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놈으로 가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이제 또 말해,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냐. 하니까 점점 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죠. 돈 투자하는 걸 진짜 다행이다. 그 사람은 뭐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바칠 테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 1억만 주라, 10억 곧 줄게. 이렇게 하면 다 바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제정신으로 완전히 돌아오기에.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면, 뭔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없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인생 역전 없다.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수긍을 했다. 근데 그런 상담을 할 때 전부 그 기준은 뭐냐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록, 제왕, 쇠에 이르는 그 3년. 아까 관대는 고생한다겠죠? 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늦어도 4년. 짧으면 3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또, 자, 간목과 을목. 그 문자로 상담하신 분이 사오미. 자, 사오미로 갔는데 간목을 쓸까요? 을목을 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뭘 써요? 생각해갖고 대답하기. 간목을 쓸까요? 을목을 쓸까요? 간목? 왜요? 간목은 사오미에서 뭐예요? 12운성이? 병사묘죠. 그 다음에 을목은? 절태양. 무엇이 절태양이에요? 저기다 생육대. 뭐예요? 을목은 경금하고 똑같아요. 여기 을목은 여기 경금하고. 그럼 경금이 여기서 장생, 목욕, 관대거든요. 이게 생육대라고 하면 돼, 생육대. 이제 생육대가 지금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몇 분은 뭔 말을 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입안이 지금 제일 섞였어요, 섞여. 그래서 이 앞주에 제가 가면서 엄청나게 반성을 했어요, 반성. 저런 분들이 오셨구나. 맞아. 내가 처음부터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말 그대로 천간 지지부터 한 줄 알고 왔구나. 그래서 사오미 때는 간목은 여기서 요 써졌잖아요. 여기서 절정이에요. 걸록, 제왕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들겠죠. 퇴근을 해, 퇴근. 병사묘. 을목은 여기서 바톤을 딱 받아. 간목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게 한 거는 간목이야. 그 다음 저 총성이 다 내려왔다. 이제 너가 내려갈 일은 너가 해. 해가지고 을목이 잡아. 그리고 을목이 여기서부터 그래 내가 뛸게 이제 달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을목이 여기서는 장생, 목욕, 관대가. 간목은 여기서 뭐라고요? 병. 여기는 생육대. 생육대? 그럼 이제 질문을 해요.
자, 사오미 오운에는 뭐를 쓸까요? 어? 을목을 써요. 사오미 오운에는 뭘 써요? 보통 사람들이 을목을 쓴다고 하는데 둘 다 쓴다 이렇게 말해요. 정답은 둘 다 써. 근데 어떻게? 저 주어진 모습으로. 을목은 신뢰다 신뢰다. 신뢰. 그 다음에 병사묘는 사람들은 병사묘 절태양은 맨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못 쓸 놈들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퇴근이 좋아요 안 좋아요? 퇴근은 기쁘잖아요. 그 다음 잠자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잠자는 것도 엄청 얼마나 좋아요 잠잘 때. 퇴근하고 잠자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일하고 출근하고. 근데 사람들은 맨날 일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이걸 좋다게. 양을 좋아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음은 안 좋아해. 음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라. 그러니까 이 병사모에 해당한 것은 이 사람은 느린다 줄인다. 일을. 이 사람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 그러니까 간목을 만일에 쓴 사람은 이 사오미 때는 자기가 일판을 늘리면 된다 안 된다? 있는 것도 줄여야 된다. 그럼 아주 잘 써. 그거를. 3개의 식당을 하다가 2개를 줄이고 나중에 1개를 쓰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 나는 여행을 떠나야지. 절태양. 절태양에서 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행은 멀리 가면 좋아요 가까운 데로 가면 좋아요? 제가 광주에 사는데 바로 옆에 그 담양 있고 막 장성도 있고 막 화순도 있고 막 그래요 바로 옆에. 그럼 담양에 보면 광주 사람들 담양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그래서 그 관광지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건 전부 다 조용한 거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그럼 제가 광주 살면서 그럼 담양에 가서 어디 뭐 호텔이나 어디 그런 데 가서 펜션 얻어가지고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왜 금방 한 30-40분이면 올 거를 왜 거기서 돈 주고 자요? 여행은 어디로 간다? 멀리 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어디 경상북도로 간다거나 강원도로 멀리 가면 더 좋아. 비행기 타고 가면 더 좋아. 동남아로 가든가 아니면 유럽으로 멀리 가면 더 좋아요. 그것이 절태양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절태양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 이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곳. 그러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절태양 기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좋은 거. 퇴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까 말해서 3개에서 2개를 줄이고 2개에서 1개를 줄이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 막판에 1개까지 다 처분하고 나 여행 떠난다. 이제 휴식에 들어간다.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쓰려면 근데 나는 절태양에서도 무슨 일인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절태양에서 걸록, 지형, 새 이런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해자축 겨울이 절태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해자축. 그럼 이 사람은 병화나 계수 모양이구나. 병화는 어디서 절태양이죠? 이제 금방 말했잖아요. 해자축. 해자축이잖아요. 병화는 여기 여름이니까 여기가 절태양이야. 여기가 걸록지황새고. 그러니까 제일 센 데가 록왕새고. 그 다음에 시들어가는 때가 병사묘고. 여기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때가 생역대고. 반대편은 절태양. 제가 그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옛날에 뭐예요? 왕상유수로 표현한 사람은 자기 계절을 왕이라고 그러고 반대편 계절을 수라 그래요. 수란 거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네 차례지 그러니까 상이라 그래 상. 이 상자가 돕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상자가 여기서는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자를 언제 어디서 쓰냐면 그 재상한 데 있죠. 왕을 보필한 사람들. 재상할 때 이 상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왕 옆에가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다음에는 왕 한번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왕상 여기는 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왕상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휴가 있는 거죠. 이제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쩐다? 퇴근을 한다. 퇴근. 그래서 퇴근한 것이 이제 휴에 해당하죠. 저건 이제 왕상유수라는데 우리한테는 훨씬
또 잘 안 다가와. 그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간목은 사오미에서 뭐를 한다?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 그러니까 아까 3개짜리 2개짜리로 2개짜리 1개짜리로 해야 돼. 그것이 지운이야. 지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딱 모든 거 정리해놓고 나 떠난다 해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갈게 이렇게 한다거나 울릉도 한 달 살기 하러 갈게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태국으로 갔다 올게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 탈이 없고 아주 행복하다. 행복. 근데 병사묘에서 지금까지 내가 3개를 하니까 4개로 늘리고 이게 욕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3개를 하다가 2개를 하고 2개를 하다 하나를 하니까 지 친구들이 뭐라 해.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하나 처분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 근데 명리를 한 사람은 자연이치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어쩐다고요? 아까 제가 어떻게 절태양 여행을 떠나요. 가족 다 놔두고 이 3개짜리를 어떻게 다 줄이고 없애버려요. 그럼 못 먹고 살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백화점을 생각해라. 백화점은 사시사철 항상 된다. 그럼 내가 병화를 쓰려고 하니까 네가 절태양이지. 그럼 여기서 또 걸록 제왕세가 있다 이거죠. 네가 여기서 해수욕장에서 돈 벌었으니까 가을에는 해수욕장 손님, 바닷가 손님들이 서서히 줄어들죠. 없진 않죠. 가을에도 가을 바다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겨울이니까 너는 겨울에는 겨울 장사를 하면 된다. 겨울 장사. 겨울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요.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찻집을 하거나 해자축이 뭐 밤하고 관련이 있죠. 밤에 뭐를 한다거나 겨울과 관련된 장사를 하면 된다. 겨울에 옷 장사라든가 여기는 여름에 옷 장사를 하고 근데 이 병화 여름 옷 장사를 여기서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응? 백화점 여기서 여름 옷 장사 여기서 가을 옷 장사 여기는 겨울 옷 장사 여기는 봄 옷 장사 그러니까 너가 계속 먹고 살려면 그렇게 바꾸든가 근데 사람들은 바꾸기를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근데 변화를 즐겨야 돼. 근데 명리에서는 변화를 즐겨야 돼요 안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되죠. 근데 그거는 안 믿고 어디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변화를 즐기라 하면 막 열심히 사봐. 그 책을. 그런 책 많아요. 변화를 즐겨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책은 부지런한데 명리다. 결국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근데 이게 다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면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지장간도 에어보고 혼자만 할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십신. 지금 십신 그거 다 외웠는가요? 지금 달달달 하신 분도 있고 생고생을 하신 분도 있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된 분들도 있다. 그러면 엊그저께 올려놓은 거 그거를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거는 사주 풀이에 필요해.